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처음 시행했던 사설 모의고사이니만큼 아직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해볼 만한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가다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37도 그리고 131도 52분 이게 결정적입니다. 131도 52분에 위치한 이 섬은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죠. 자, 가는 독도 찾을 수 있고요. 자, 나는 위도가 34도 그리고 경도는 127점 몇 도에 위치를 한다. 그리고 면적은 뭐다. 그리고 이 섬은 어업과 군사 전략상 요충지에 위치하며 구한말 외세의 세력 다툼 때문에 영국이 이곳을 불법 점거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거 약간 한국사 문제 같은데 약간 아직 한국사 공부가 덜 된 친구 같으면 요거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섬 뭔지 몰라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니까 일단 물음표하고 넘어갈게. 근데 위치상 위도가 34도라면 우리 마라도가 33도잖아요. 그러면 요 위도 자체가 좀 남해 쪽이겠다. 남해에 위치한 어느 섬이겠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자, 다는 위도가 39도 48분 거의 40도 그럼 북한 쪽입니다. 자, 그리고 경도가 124도 10분이면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이죠. 자, 바로 비단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다는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나는 남의 어떤 섬이다까지만 여러분들 파악하신 다음에 선택지로 가는 거예요. 자, 1번에 가는 0의 설정 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된다. 자, 독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죠. 자,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섬이 아닙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섬이 나는 아니죠. 자,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에 있고 자, 이어도는 마라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위도 34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도의 위도는 대략 북위 32도 정도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절대 이어도가 아니다.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의 다는 신댕대 3기 해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자, 비단섬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은 아니죠. 뭐 독도나 제주도, 울릉도, 마라도 이런 섬들이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입니다. 자, 4번에 가와 다는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 중 하나가 위치한다. 자, 가는 우리나라 국도 최동단이죠. 자, 동쪽 끝 맞고요. 그리고 다 비단섬은 최서단이니까 서쪽 끝이죠. 그래서 요 두 섬은 사극 중 하나.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가다 중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는 나가 가장 멀다. 자, 표준경선 몇 도입니까? 자, 135도죠. 동경 135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가장 서쪽에 위치한 다 비단섬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한 인구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요 지도를 보면 어느 지역인지 딱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요 지도가 전라북도의 지도죠. 자, 전라북도의 지도. 자, 전라북도 지도입니다. 자, 그럼 세 지역을 연결할 건데 자, 전라북도 제일 북쪽에 위치한 서해안의 이곳은 군산이죠. 새만금관측지 바로 위에 군산.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전주입니다. 자, 그리고 전라북도 남동쪽 끝에 위치한 여기는 남원이죠. 자, 지리산의 고장 남원. 자, 그러면 가나다 우리 연결해 볼게요. 자, 가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었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이 지역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은 바로 전주죠. 그래서 가는 전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으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일제강점기 쌀 수출항이었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쌀을 수출하려면 바닷가 쪽에 있어야지 군산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쌀 수탈항 하면 전라북도의 군산과 전라남도의 목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산. 자, 일제강점기 쌀 수탈항이었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는 지리산이라는 힌트가 있죠. 자, 지리산은 남원과 그리고 구례, 하동 요쪽에 지금 지리산이 있습니다. 자, 지리산 아래 동네. 자, 바로 다는 남원이죠. 자, 그래서 가나다의 핵심 힌트를 가지고 자, 우리가 세 지역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한옥마을이 있고 한지공업이 발달한 곳.
자, 바로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지. 자,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자, 2번에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안루원은 남원에 있죠. 자, 남원은 지금 다 합니다. 자, 남원 춘향제지 맞지? 여기 춘향제가 광안루에서 하잖아요. 자, 그리고 3번에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적다.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전주입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인구가 많아야 돼서 자,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지역 내 1차 산업 지역자 수 비율은 자, 시골일수록 높고 도시일수록 낮습니다. 자, 군산과 남원 중에 자, 군산 남원 중에 더 시골 촌락의 성격이 강한 곳은 남원이기 때문에 자, 1차 산업 비율은 다가 더 높아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에 중위 연령은 자, 그 지역 사람들의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이가 중위 연령입니다. 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중위 연령이 높아요. 그래서 시골이 도시보다 중위 연령이 높아요. 그러면 남원, 전주 중에 전주가 도시고 남원이 조금 더 시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가 중위 연령이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두시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하나는 1차 국토계획, 하나는 3차 국토계획입니다. 자, 1차 국토계획이 1970년대죠. 1970년대. 자, 3차가 1990년대. 1990년대죠. 자, 먼저 자, 여기서 나를 먼저 볼게. 자, 나가 공업화를 추진하겠다. 자, 공업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업 기반을 구축하겠다. 자, 이런 힌트를 통해서 자, 우리가 1970년대 제1차 국토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3차 국토계획이죠. 자, 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차 국토계획 때는 없던 얘기죠. 1차 국토계획 때는 일단 경제개발이 우선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지방 육성, 수도권 집중 억제 이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개발을 추진했던 우리 3차 국토계획이 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의 시행 시기에는 경부고속국도 전 구간이 개통했다. 자, 경부고속국도 전 구간이 개통된 시기는 1차 국토계획 1970년입니다. 그래서 나 시행 시기가 되어야 돼요.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남동임의 지역이 대규모 공단이 조성된 건 바로 1차 국토계획 나 시행 시기가 맞죠. 자, 1차 국토계획 때 자,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 경부 쪽을 중심으로 자, 공업 기반을 조성했고 이때 개발된 곳이 남동임의 지역이죠.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시행 시기가 늦다. 자, 3차가 늦으니까 디귿은 맞고 자, 가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 성장 거점 개발이 지금 1차 국토계획 나고요. 자, 균형 개발이 가죠.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나와 있는 지도는 자, 전라남도의 지도입니다. 전남의 지도예요. 자, 전라남도와 그리고 광주광역시까지 있죠. 여기는 지금 광주광역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구례입니다. 구례. 자, 지리산 아래 동네 구례. 구례 북쪽에 남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고흥입니다. 고흥. 나루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에요. 자, 가나다를 연결할 건데 자, 여기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 남자와 여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선생님이 가부터 고를 건데 자, 가가 요 유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가가 유학생 비율이 뭐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그러면 대학교가 있을 만한 도시가 가가 돼야 되겠죠. 자, 대학교는 대도시 중심으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 전남 호남의 최대 도시 광주가 자, 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다 중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남녀 비율에서 지금 차이가 나고 외국인 근로자와 그리고 결혼 이민자 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구례, 고흥 둘 다 시골이에요. 자, 둘 다 시골인데 우리가 이론상 시골은 결혼 이민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자, 나냐 다냐 둘 다 나인 것 같은 뭔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다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걸 연결할 때 그러면 이 두 시골 중에 남자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을 법한 지역을 우리가 다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공업도시가 있다면 남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구례, 고흥 둘 다 공업도시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남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 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곳은 고흥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흥은 자, 어촌이잖아요. 자, 어촌. 자, 어촌에 요즘 어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뭐 양식장이라든가 자,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 어촌 어업에 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양식장이나 물고기 잡는 자, 어부의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남자겠죠. 자, 그래서 어촌의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게 작년부터 지금 출제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 안 나오다가. 그래서 달을 공으로 찾고 남는 나 전형적인 시골 스타일로 여자 쪽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나를 우리가 전형적인 산골 농촌 구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가는 나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자, 도시가 시골보다 높은 거죠.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광주가 나머지 두 곳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럼 1번은 틀린 거죠. 자, 2번에 남자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공흥과 광주 중에 자, 남자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면 자, 공흥은 비율은 이만큼입니다. 남자 외국인 비율 한 40%가 좀 넘고요. 자, 광주는 한 15% 정도인데 자, 이게 비율이 높다고 수가 많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가 광주가 공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 낮더라도 남자 외국인 근로자 수는 광주가 더 많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죠. 총 외국인 근로자 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모른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팩트로도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3번에 나는 해안, 다는 내륙에 위치한다. 지금 다 공흥이 해안가고 구례가 내륙이잖아요. 자, 그럼 요건 틀렸지. 자, 그리고 4번에 광주는 결혼 이민자 수보다 유학생 수가 많다. 자, 광주는 유학생이 이거지. 유학생 비율. 자, 결혼 이민자는 요거잖아요. 요거. 결혼 이민자. 자, 파란색 유학생 비율이 더 높으니까 광주는 결혼 이민자 수, 유학생 주 중에 유학생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구례는 공보다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다. 이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입니다. 자, 구례는 남자보다 여자 외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구례의 성비는 100보다 낮은 거죠. 외국인 성비는. 근데 공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외국인 성비가 100을 넘어요. 자, 그래서 공이 외국인 성비가 높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5번으로 갈게요. 5번입니다. 지도의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해안가에 이렇게 발가락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형이 해안절벽 해시계입니다. 자,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퇴적이 활발하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B는 최종 빙기에도 섬이었다 그랬는데 자, 요 B섬이 황해에 위치합니다. 자, 황해는 수심이 50m보다 더 낮은 자, 얕은 바다죠. 요 최종 빙기 때는 해수면이 100m 내려갔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심이 50m도 안 되는 황해는 다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B는 최종 빙기의 섬으로 존재한 게 아니죠. 자, 3번에 자, E는 갯벌이에요. 자, 갯벌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죠. 자, 밀물, 썰물,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F는 염전이다 했는데 자, F의 요 표시는 논이죠, 논. 자, 염전이 아니고 논으로 이용돼야 되고요. 자, 마지막 5번에 C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 C, D 모두 모래가 퇴적돼 있다라는 의미로 육지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해안선 가까이 위치한 C는 자, 모래사장 사빈이고요. 자, D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퇴적된 사구, 모래 언덕 사구죠. 자, 그래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사구가 더 작고 사빈이 커야죠. 바람 타고 날아간 모래 입자가 더 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세 지역의 여름 강수량과 8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여기서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날을 여기 장수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주 진안 장수의 장수라는 곳인데 이 장수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 기온이 셋 중에는 가장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다 중에 자, 8월 평균 기온이 높으면서 그리고 여름 강수량이 적은 자, 요 다가 바로 서해안의 목포가 되겠습니다. 자, 목포가 자, 여기는 목포인데 자, 목포가 자, 여기는 전라남도 담양이죠. 자, 담양보다 남쪽에 위치해서 여름에 더 더운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어차피 여름에는 둘 다 비슷하게 더우니까 여름 강수량으로 푸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목포가 평야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지형성 강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이 적은 달을 목포로 연결해버리면 남는 가를 담양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의 해발 고도는 자, 장수가 높아야 되고요. 자, 최하늘 평균기온. 자, 1월 평균기온은 당연히 가와 다 중에 자, 위도가 높은 내륙에 위치한 담양이 더 추워야 됩니다. 그럼 2번 틀렸고요. 자, 3번의 기온의 연교차는 보통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죠. 그리고 목포는 굉장히 겨울이 따뜻한 자,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는 나아가 더 큽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고위도에 위치한다는 건 더 북쪽에 위치한다는 건데 여기선 다가 가장 남쪽에 위치하므로 고위도에 위치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자, 5번에 여름 강수 집중률을 이 중에서 남서풍의 바람바지가 되는 우리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많거든요. 남서풍의 바람바지가 되는 장수가 여름 집중률이 실제로는 더 높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새 서비스업의 지역별 매출액 비율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를게요. 자, 강원, 경기, 서울, 인천 중에서 자, 연결을 하는데 자, 일단 정보 서비스업이 자, D가 1등입니다. 자, 정보 서비스업은 수도권에 발달하죠. 그러면 D는 서울 아니면 경기입니다. 자, 물론 인천도 수도권이긴 하나, 인천은 서울 경기에 비해서 인구도 작고 산업 규모도 작잖아요. 그러면 D와 B 중에 서울, 경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보 서비스업 쪽은 당연히 자, 서울이 더 발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D는 서울, 그리고 B는 경기 이렇게 찾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당연히 대형마트가 제일 많은 게 경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상주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제일 많은 저 B들 경기,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D들 서울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하고 자, 강원은 연결할 건데 자, 이 두 개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대형마트는 A 쪽이 C 쪽보다 많아요. 그런데 숙박업은 C가 많아요. 그러면 인천하고 경기 중에 인구는 누가 더 많아? 상주 인구는 인천이 더 많죠. 그러면 대형마트는 인천이 더 많아야지. 그래서 A가 인천, 자, C가 강원입니다. 자, 그런데 숙박은 왜 인천보다 강원이 이겼냐면 자, 강원이 아무래도 관광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숙박업은 인천보다 강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대형마트 개수를 인구수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해주시면 A, B, C, D 우리가 다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차이나타운은 자, 이 중에 인천에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B는 모든 시도 중에서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다. 지역 내 총생산 1등 시도가 바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자, 2번은 맞죠. 자, 3번에 A는 C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는 자, 면적당 인구수를 말하죠. 인천광역시가 강원도보다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강원도는 면적은 넓으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이 네 지역 중에는 가장 낮아야 됩니다. 자, 3번에 백화점 간 평균 거리라 그랬습니다. 자, 서울하고 경기 중에 자, 백화점 간 평균 거리는 자,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이 자, 좁은 면적의 백화점 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간 평균 거리가 가깝다. 자, 4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5번에 C와 D는 행정구역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 서울, 강원이 경계가 맞닿아 있진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도의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표시된 여기가 충청남도 아산. 자, 여기는 광주광역시. 자, 여기는 포항이고요. 자, 요 섬은 거제입니다. 거제. 자, 각 도시의 발달한 공업부로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거. 자, 1차 금속. 요 1차 금속이 제철을 의미하죠. 그럼 제철소 있는 도시 포항을 다로 연결하겠습니다. 포항 제철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아가 쉬운데 기타 운송 장비. 자,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장비이기 때문에 기타 운송 장비는 주로 배죠, 배. 그러니까 조선업이 발달한 곳. 바로 거제죠, 거제. 그럼 나는 거제, 조선업의 거제. 자, 그리고 나래 보면 자동차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가가 1등이 전자잖아요. 전자. 그러면 전자공업이 발달한 곳 바로 아산이죠. 아산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산은 전자와 자동차. 자, 우리가 요 두 산업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누가 된다? 자, 광주가 되죠. 자, 광주의 주력 산업도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전자 자동차가 같이 있는 자, 특히 전자 쪽이 더 앞서는 가를 우리가 아산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가는 수도권 전철에 연결되어 있다. 자, 아산은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는 충청의 두 도시 중에 하나죠. 자, 천안과 아산 요 두 도시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충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나의 해맞이 광장에는 상생의 손 조형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지역적이긴 한데, 자, 해맞이 광장이다 그러면은 동해바다 쪽에 해맞이 광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해맞이 광장의 상생의 손은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 자, 포항 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자, 포항은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바다로 둘러싸인 건 거제도지, 거제도. 그럼 라가 돼야지, 라. 자, 4번에 라는 충청공업 지역이다. 거제는 충청도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충청공업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아산, 가가 돼야 됩니다. 자, 5번에 가라 중 제조업 출하액은 라가 가장 많다. 사실 제조업 출하액이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른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 근데 거제 아니고 실제로는 아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자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대체로 제조업 출하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화성이나 아산이나 이런 도시가 좀 많고요. 그리고 실제 제조업 출하액은 자, 울산과 화성 자, 두 도시가 1등을 다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업 출하액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총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나와 있는 지도는 강원도 지도입니다. 강원 지도고요. 자, 지금 제시된 곳이 여기는 철원. 자, 여기는 춘천. 자, 여기는 원주. 자, 여기는 태백이에요. 자, 그리고 요 인구값이 1995년에 총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 각 지역에 1995년에 총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건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 같으면 1995년에 인구가 100이라면 지금은 150이 됐어요. 그러면 100이 150이 됐다. 1.5배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100에서 한 120이 됐지. 한 1.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어쨌든 95년 이후로 가나는 인구가 증가한 도시고 다라는 100보다 떨어졌으니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춘천 아니면 원주죠. 춘천 원주가 그래도 강원에서는 자, 대표 도시니까. 자, 근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요 가가 누가 돼야 되냐면 원주가 돼야 되겠죠. 자, 원주는 수도권 기능이 이전에 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를 원주로 고르고 나를 춘천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철원, 태백은 인구가 감소할 건데 자, 여기서 이 라가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막 수직 낙하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95년까지 거의 190에서 10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인구가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럼 8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벌어진 지역입니다. 자, 바로 거기가 태백이죠, 태백. 자, 라가 태백인데, 자, 태백은 1980년대 후반에 자, 무연탄 광산들이 거의 다 폐광이 되죠. 자, 무연탄 자, 광산들이 폐광을 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자, 줄어들었던 지역입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스토리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라를 태백으로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다가 지금 철원으로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1번에 가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었다. 자, 원주는 수도권 기능이 이전해 온 대표적인 도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둘 다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있다.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죠. 그러면 니은 맞고, 자, 도청 있는 도시는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티귿에 나는 다보다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 자, 춘천하고 철원 중에 단독주택 비율은 시골이 높은 거예요. 도시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율이 낮고 아파트 비율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 비율은 전형적인 시골, 자, 철원이 높아야 됩니다. 자, 리을에 경지 면적 중 논면적 비율은 태백이 철원보다 높다 했는데 요 철원은 대표적으로 용암대지 위에서 벼농사를 하는 지역이죠. 용암대지에서 벼농사. 자, 그러면 논 비율은 이쪽이 높아야지. 철원에서 높아야죠. 자, 태백 같으면 자,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밭이죠. 그래서 논 비율은 철원.
다가 높아야 됩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페이지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 가 지역을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아래에 나와 있는 지도는 수도권의 지도죠. 서울, 경기, 인천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면 호남권 광역시와 한글 지명이 동일하대죠. 호남권 광역시 하나잖아. 광주잖아, 광주. 자, 그러면 가는 경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 자, 호남권의 광역시는 광주 광역시고, 자, 경기도에도 광주시가 있어요. 그냥 광주시. 그럼 광주시를 찾아라. 그냥 대놓고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확인해 볼게. 자, A는 파주죠, 파주. 자, B는 남양주고요. 자, C는 수원. 자, C는 수원. 자, D가 광주입니다. 자, 그리고 E는 자, 대왕림살의 여주죠. 그래서 정답은 D, 4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가나 지리지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세종실록 지리지 택리지 중에 고르라 그랬는데, 자, 세종실록 지리지가 조선 전기의 지리지이기 때문에 요약 서술된 백과사전식 형태로 서술이 돼 있죠.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 나가 보면은 조금 더 제목 있고, 뭐 여기 자 여기 보면 뭐 본래 백제의 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있잖아. 뭐는 뭐 현감이 뭐 현령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요약 서술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 지금 세종실록 지리지. 조금 더 요약 서술에 가까운 게 세종실록 지리지. 택리지는 조금 더 이야기식으로 지금 풀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 택리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국가주도로 편찬한 게 아니죠. 택리지는 이중한 개인이 쓴 거고, 자, 2번에 편찬된 시기는 세종실록 지리지 나가 이르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 조선 후기의 택리지가 되겠죠. 그럼 1, 2, 3번 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을 연결하는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연결하래요. 그러면 가에 보면 강원도 남쪽에 있는 기역이 돼요. 그럼 강원도 남쪽에는 경상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경상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역은 경상도. 자, 그리고 동해바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나왔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접해 있다. 서쪽은 니은 디귿에 접해 있다. 그러면 니은 디귿은 충청 아니면 전라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을 연결하는 거는 자, 밑에 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래 백제의 땅이다. 그리고 단양 뭐 이런 말 나오고, 자, 백제의 땅이면 충청도 되고 전라도도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까지 모르는데 그 지경의 동쪽은 단양 중령에 이르고 서쪽은 태안에 이른데, 자, 단양 태안은 현재 충청도에 속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공주 충청남도 공주잖아. 그러면 니은이 충청이지. 니은이 충청, 그러면 디귿이 자동으로 전라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기역의 명칭에 유래된 지역은 전주나주이다. 전주나주 앞글자 딴 건 전라도 디귿이 돼야 되죠. 틀렸고, 자, 마지막 5번에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 자, 충청은 호서지방이라 불렀고, 자, 그리고 디귿, 자, 전라도는 주로 호남지방이라 불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경상도는 영남지방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로 부르잖아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다음 자료 가나 지역과 A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성사진 두 개가 나오는데 가 쪽이 평야 쪽이죠. 그러니까 가가 하천 하류, 자, 평야구가, 나가 하천 상류의 자, 산지 구간의 가미공유 하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가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융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융기는 산지 쪽, 상류 쪽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나가 융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죠. 자, 2번에 범람원의 면적은, 자, 범람에서 퇴적될 수 있는 곳은 하류의 자유공유 구간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범람원의 면적은 가가 더 넓어야 됩니다. 자, 3번에 A는 최종 빙기의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A는 하천 하류의 범람원이고, 자, 하천 하류의 퇴적작용이 잘 일어나는 시기는 최종 빙기가 아니고 후빙기죠.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하천 하류의 퇴적이 활발해지면서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B는 과거 하천의 유로이다. 자, B가 우가코잖아요. 우가코. 자, 우가코는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물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거 하천 유로였다.
자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C는 A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요 C는 감익공 하천 안쪽에 자 계단상의 평탄면 한 당구죠. 자 침수 가능성은 당연히 범람원이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읽어보시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둥 치는 소리가 났고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진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경상도에 뭐가 불어서 뭔가 큰 바람이 불었나 봐요. 그래서 나무가 뽑히고 벼가 상하였다. 그리고 폭우에 병선이 26척이나 부서졌다. 그러니까 배가 부서졌대. 자 그러면 높은 파도가 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태풍이죠. 태풍. 자 다는 함경도 감사가 빠르게 보고하기를 길주 이북에 뭐가 쌓이고 풀이 묻혀 들에 풀어놓은 소아마리 태반이나 굶어 죽었다. 자 그리고 설마를 타는 설마가 이 눈설자네. 자 사람들을 시켜 곡식을 가지고 이들을 구제하고 있다. 그래서 눈이 쌓여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눈 대설. 자 마지막 나는 한강 물이 넘쳤다. 자 이거 호우죠. 호우.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최근 10년간 영남권보다 호남권의 피해액이 많다. 자, 최근 10년간 큰 피해가 큰 지진이 일어났던 두 도시가 포항과 경주 다 영남권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나 태풍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입니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 반경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하는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에 다는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자 남쪽이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은 여름이잖아요. 자 대설은 겨울에 오기 때문에 3번 틀렸고 자 4번에 하천 주변 저지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건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호우가 돼야 되죠. 틀렸고요. 자 마지막 해일은 높은 파도고 해일을 유발하는 경우는 당연히 태풍이 많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표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서 연결하고 1차 에너지 공급량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확실한 게 경기도가 1등인 게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천연가스 공급량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 경북이 1등이죠. 자 경북이 1등하는 거. 경북은 원자력 발전소가 2군데나 있는 지역이니까 경북이 1등인 거 보고 우리가 나를 원자력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 같으면 1등이 지금 충남 같아요. 자 2등도 전남 같죠. 자 3등을 보고 맞춰야 되는데 나에는 3등에 지금 울산이 있습니다. 울산. 자 이 울산은 자 석탄과 석유 중에 석유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울산은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 정유화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석유로 고르고 남는 가를 석탄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가정용 및 수송용 연료로 이용된다. 자 석탄은 가정용, 수송용 둘 다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1번 틀렸죠. 가정용은 주로 천연가스, 수송용은 주로 석유를 이용합니다. 자 2번에 다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 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석유잖아요. 자 2번 틀렸고 3번에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한 건 천연가스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국내 상용화 시기를 물어봤는데 자 원자력은 70년대 후반, 천연가스는 80년대 후반. 그래서 원자력이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가는 나보다 자급률이 낮다 했는데 석유는 자급률이 0%입니다. 근데 석탄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탄광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자급률이 더 낮은 건 석유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정답 4번입니다. 자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간별 아파트 수 증가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아파트 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라가 2000년대,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증가량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요 20년 동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도시를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후보가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화성이죠. 화성. 경기도 화성. 자 여기는 무주고요. 무주. 자 여기는 나주.
자, 그리고 여기 있는데 지금 확대한 곳, 여기 있는데 살짝 확대한 곳, 여기는 지금 목포죠, 목포. 자, 요렇게 지금 네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처럼 자, 최근 한 20년 동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곳,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개발된 화성이죠. 그래서 나를 화성으로.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 같으면 이게 증가한 게 거의 없어요. 맞죠? 이게 증가한 게 거의 없어, 가나.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할 만한 뭔가 이유가 없는 지역, 시골이면서 뭔가 반전에 뭔가 개발된 여력도 없던 지역. 자, 바로 무주죠. 자, 가는 무주. 자, 그리고 목포하고 나주 중에 최근에 아파트 수가 증가한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증가하다가 2010년대 이후에 갑자기 증가한 거, 연하가발. 옛날에는 아파트가 안 지어졌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확 짓게 된 거지. 요게 혁신도시 개발 이후에 아파트가 늘어난 나주가 되겠죠. 자, 나주는 이게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2010년대에 개발되니까 혁신도시 개발 이전까지는 인구 증가가 거의 없다가 혁신도시 개발 이후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 나주가 나가 됩니다. 자, 그럼 남는 다가 목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선택지 1번에 나에서는 반딧불 축제가 열린다. 자, 반딧불 축제는 무주 반딧불 축제입니다. 자, 무주 반딧불 축제.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자,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거예요. 집약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토지를 빡빡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화성이 무주보다 도시니까 화성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당연히 높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가와 나는 모두 군이다 했는데 무주는 군이 맞지만 나주는 시입니다. 나주시입니다. 자, 나주는 틀렸어요. 자, 4번에 다는 수도권, 목포는 호남이지. 화성이 수도권이지. 요건 반대가 됐네. 자, 그리고 제조업 사업 재수. 여기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는 화성, 라입니다. 화성하면 전자공업과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자, 수도권 최대 공업도시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천지가 있는 왼쪽은 지금 백두산이죠. 자, 여기 지금 백두산. 자, 백두산 천지는 화구가 아니고 자, 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호죠. 칼데라호.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B는 기반함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용식작용을 받으려면 석회암이 있어야 되는데 자, 백두산은 석회암이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백두산은 신생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암이 기반함이기 때문에 용식작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틀렸고요. 자, 3번에 자, 오른쪽 지도가 지금 이쪽입니다. 강원도 남부 지역 혹은 충청북도 동부 지역. 어쨌든 요 동네가 기반함이 석회암인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석회암이 물에 녹은 지역. 자, C는 돌리네라는 지형이 발달합니다. 자, 돌리네의 기반함은 석회암이죠. 석회암은 풍화되는 과정에서 자, 탄산칼슘을 물에 넣고 철분이 산화되기 때문에 흑갈색의 토양을 띠는 게 아니라 붉은색의 토양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자, D의 요 고수동굴이란 건 석회동굴이 되겠죠. 여기가 기반함이 석회암이니까. 자, 그래서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소통 차이로 형성되는 동굴은 용암동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D는 석회동굴이니까 자, 4번은 틀린 거죠. 자, 마지막 5번에 B는 C보다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늦다라고 했는데 자, B의 기반함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생대에 형성이 된 거고 C의 기반함 석회암은 자, 고생대 퇴적암이잖아요. 그래서 기반함의 형성 시기는 B가 늦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밖에 지금 아기가 울어서 잠깐 달래고 올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나타낸 지도가 지금 충청북도죠. 자, 충청북도 충북의 지도입니다. 자, 먼저 가는 진천이고요. 자, 나가 청주. 자, 다는 제천입니다. 제천. 자, 먼저 A에는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 자, 진천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진천의 기업 도시 없죠. 자, 그래서 기억은 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B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 제천에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자, 제천, 단양 같은
자, 충청북도 동부 지역은 석회암이 있죠.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실제 입지를 합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나와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자, C에 들어가야 돼요. 자, 고속철도 정차역이 위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청주 오송역, 자, 고속철도 정차역 너무 유명하죠. 그러면 나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다가 있잖아. 이게 나 청주는 이거 확실해. 청주는 확실해. 자, 그런데 제천에 KTX역이 있는지, 자, 요거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일단 패스해. 일단 패스해. 자, 그리고 리을에 D는 시지역입니다 돼 있는데, 자, 가다 모두에 해당된다 라 그랬죠. 근데 진천이 군입니다. 진천군. 그래서 자, 요게 틀린 거예요. 다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천에 KTX역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약간 지엽적입니다. 요게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니은 디귿인데, 자, 요거 제천에 KTX 이거는 조금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천 지나서 이렇게 안동 쪽으로 가는 KTX가 새로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빠르진 않거든요. 그게 뭐 마른 KTX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 역이 KTX라고 명명이 돼 있으니까 맞긴 합니다. 자, 맞긴 한데 너무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지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천의 KTX 요건 약간 지엽적인 것 같아. 근데 팩트는 맞으니까. 근데 요거 몰라도 자, 기억 리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정답은 3번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 글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반도는 고생대까지 비교적 지각이 안정되어 있었으나 중생대에 이르러 크게 세 차례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 중생대 초기의 기억은 속림변동이죠. 속림변동. 자, 그리고 중생대 중기의 니은은 대보조산운동. 대보조산운동. 자, 그리고 대보조산운동 때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된 암석 디귿은 화강암이죠. 화강암. 자, 그리고 중생대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지각운동은 불국사 변동이죠. 자, 불국사 변동. 자, 마지막 미음에 신댕대 3기에 자, 일어났던 지각운동. 미음은 경동성 요곡운동이죠. 경동성 요곡운동. 자, 1번에 자, 기역으로 인해 동고서조형의 경동지형은 경동성 요곡운동 미음 때 형성이 되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니은으로 인해 대보조산운동으로 인해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됐다. 자, 요게 정답이죠. 속림변동은 랴오뚱 방향, 대보조산운동은 중국 방향 지지구조선이 형성돼. 거 우리 다 아십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디귿은 지리산을 이루는 기반함이다. 지리산은 흑산이잖아요. 흑산의 기반함은 화강암이 아니고 변성암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한반도에 분포하는 디귿 화강암은 니은에 의해 형성된 것보다 리을에 의해 형성된 것이 많다. 자, 화강암은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변동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한반도 전체에 격렬하게 더 많은 영향을 준 대보조산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게 더 많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차령산맥, 노령산맥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산맥 5개에 포함되지 않죠. 요 두 개는 2차 산맥이기 때문에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한 융기로 만들어진 1차 산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에 설명하는 지역을 찾아 하나씩 지우고 남은 지역 A를 쓰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제시된 지도는 경상남도의 지도입니다. 자,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 울산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제시된 곳이, 자, 여기는 창녕이고요. 자, 여기는 창원. 자, 여기는 사천입니다. 자, 먼저 가 지역. 삼천포시와 통합되어 시가 되었고, 자,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천이 삼천포와 사천군이 통합돼서 이제 도농통합시 사천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우포늪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녕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천과 창녕을 지우면 남은 A는 창원이 되겠죠. 그래서 창원에 대한 설명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군항제라 불리는 벚꽃축제가 열린다. 이 벚꽃축제는 창원 안에 진해라는 지역에서 열리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원자력발전소는 창원에 있지는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울진, 경주, 울산, 부산, 영광 이렇게 5개
도시에 위치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디귿에 광역시와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다. 여기 부산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에 세 지역 중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적다. 여기서 세 지역 중에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 창원이잖아요. 가장 적다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많다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서울의 도시 내부 구조 관련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서울의 중구고요. 자, 여기는 금천구. 자, 그리고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자, 가나다를 일단 세팅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여기 다가 제조업 비율이 높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구죠. 남서부의 금천구. 자, 그리고 중구와 강남구가 좀 도심의 성격이 둘 다 강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산업별 종사자 수가 일단 가가 더 많고, 자, 그리고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업 쪽이 더 발달한 곳, 요 가가 강남이 돼야 되겠죠. 자, 가는 강남구.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중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용도 지역 비율을 봤을 때, 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공업 지역 비율이 지금 B가 가장 높죠. 자, 그래서 요 B는 우리는 금천구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요 색깔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 색깔하고 요 색깔이 같은 색깔이더라고요. 자, 실제 시험지를 보니까. 자, 그리고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요 비율을 봤을 때, 자, A는 주거, 상업 이렇게 해서 상업보다 주거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자, C는 주거 비율이 좀 나타나지만 상업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자, C는 상대적으로 상업 비율이 높은 중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는 상업에 비해서 주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중구보다는 자, 상주 인구가 많은 강남구를 A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자, 이건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자, 강남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는 더 높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낫다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지역 내 용도 지역 중 공업 지역 비율이 높다 라고 했는데, 공업 지역 비율은 금천구가 높아야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상주 인구는 강남하고 금천 중에 자, 강남이 더 많습니다. 자, 강남은 서울에서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4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주 인구는 강남이 금천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를 물어봤고, 강남과 금천 중에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는 여기 있습니다. 강남, 금천 중에 강남이 많죠. 그래서 A가 많아야 된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자, 도심인 강남이나 중구가 공업지역인 금천구보다 높아야 됩니다. B가 가장 낮아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3호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3월이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하셔서 자, 빠른 시일 안에 자, 20개의 모의고사에 대한 개념을 다 아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념 한 바퀴를 돌기 이전까지 모의고사 보는 거에 있어서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마시고, 내가 배웠던 문제, 자, 배웠던 개념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풀었는지 그거를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안 배웠던 친구들은 선생님 해설이 나 안 배운 건데 왜 이렇게 그냥 당연한 듯이 넘어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뒷단원 가면 이런 것도 배우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요 단원에서 이렇게 우리 배울 거다, 요 단원에서 잘 드러나라, 아니면 쉬운 것들은 선생님이 또 바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자, 질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선생님이 자, 학원에 가는 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다음 다른 컨텐츠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